다음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신발이요. 땡! 심벌 스탠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말 중요한 건데 의자에 대해서 드럼 의자 진짜 중요해요. 진짜 드럼 의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뭐 수면 5개씩 안 들고 다녀도 자기 수면 안 들고 다녀도 의자는 등에 메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심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심벌은 튜닝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노란색도 있고 황동색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노란색과 황동색이.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다 언어 유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벌들 종류가 있는데 이 심벌을 튜닝할 수가 있어? 테이프 붙여야 되나? 엄밀히만 하면 튜닝을 할 수 있어요. 엄밀히만 하면. 근데 튜닝이라는 게 일반인이 그냥 무슨 정말 스네어 튜닝기 돌려갖고 튜닝하듯이 그렇게는 사실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뭐 테이핑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는 그냥 쾅 하는 걸 쾅 그 정도고 근데 그 심벌의 튜닝 같은 경우는 되게 전문적으로 가야 돼. 만약에 나는 지금 이 여음이 너무 좋은데 피치를 조금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약간 미세하게 깎아요 전체를 다. 근데 그거 사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갖다 맡기면 돼요. 그 스탠드 조이는 것도 좀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약간 뮤트적인 것도 있고 연주적인 게 많지. 그러니까 나는 심벌을 쳤을 때 펄럭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얘를 좀 풀르고 나는 얘를 때렸을 때 좀 반응이 좀 계속 없는 게 좋다 그러면 꽉 조이는 거고 그런 차이.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얘기를 하자면 명훈이 같은 경우는 심벌을 거의 일정하게 하이햇이나 라이드 치듯이 리듬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한번 갔다 돌아올 때 다시 칠 것인지 아니면 한번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왔을 때 다시 칠 것인지 그게 심벌 소리에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꽉 조이거든요. 그래갖고 나 같은 경우는 명훈이가 잠비나이를 공연을 가면은 일단 심벌 이거부터 다 조여놔. 다 조여놓고 쳐봤을 때 한번 쳤을 때 이게 언제 돌아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명훈이한테 스틱 타점을 얘기를 해줘. 몸통으로 쳤을 때하고 팁으로 쳤을 때하고 음색이 어떤지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밖으로 나올 때 이게 훨씬 더 균일하고 원하는 심벌 뉘앙스가 더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구멍 뚫어가지고 못 같은 거 박아서 아예 이펙터 같이. 그 리벳 박는 거. 근데 그거는 장르의 특성이지 튜닝이라고 그죠. 볼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구멍을 뚫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펙트 심벌이 워낙 많아져서 구멍이 뚫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심벌을 똑같은 사이즈의 같은 건데 구멍 뚫린 거랑 안 뚫린 거랑 차이 보면 구멍이 안 뚫린 거는 쾅 치면 쾅 이런 느낌이고 구멍이 뚫렸으면은 좀 더 그 파형이 돌다가 끊기고 그래서 좀 더 팍 약간 좀 더 파열음이 좀 더 많이. 보통 보면은 이쪽이 16인치, 이쪽을 18인치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저는 16을 거의 안 써요. 수술 빡 돌라 그래도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그 제가 지금까지 가장 이제 오래 하고 있는 그 이승철 황제 밴드 공연에서는 저도 16 안 써요. 그럼 18 이렇게 쓰시나요? 뭐라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18.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저는 똑같은 심벌 쓰는데요. 사실은 그건 이제 공연의 특성상 좀 그렇게 썼던 거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16, 18을 써요. 근데 그거에 뭐 특별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그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예전부터 거의 항상 그러게요. 다들 정형화돼 있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이 16인치 크래쉬라는 게 크래쉬 사운드에 그냥 이렇게 딱 적절한 그 선을 딱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쪽에 있는 크래쉬를 친다라는 거는 드러머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크래쉬를 친다라는 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는 약간 슝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수왕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미디엄 큰 거죠. 미디움 큰 거? 미디움 큰 게 뭐야? 어떤? 저는 예를 들면? C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조건이 그거거든요.
내구 구성. 오래 써야 되니까. 오래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 중요하지. 네, 오래 써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무조건 미디어. 현지인은 엔도스를 받지만 넌 사야 저는 되니까. 사야 돼요. 제 돈 주고 사야 돼요. 저도 사요 그러면 아직. 내가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아이, 이렇게 저거 막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지. 예, 신발 한 2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해요. 기준이 될 수도 있지. 네. 뭐 모든 드러머들이 다 원하는 신발 나 이거 쓰고 싶어. 난 취향이 이러니까 이걸 써야겠어라고는 하진 않을 테니까. 심벌도 보면 일단은 개인 취향, 아까 스틱처럼 개인 취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음악 장르의 특성. 만약에 되게 드라이한 음악을 해야 되는데 심벌 막 브라이트하고 막 팅팅팅 해야 되는데 브라이트한 쾅쾅쾅 막 퍼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약간 소프트한 거 할 때는 좀 더 약간 다크한 소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빡센 음악을 해야 되는데 막 킥스네어는 툭툭딱 툭툭딱 그런데 막 크래시 심벌 창창창 이러면 또 음악이 안 어울리잖아. 그럴 때는 좀 더 밝은 소리. 그러니까 정말 그 음악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이 틀려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녹음실에서 심벌을 사용한다, 드럼 세트를 사용한다 하면은 우리는 항상 정해진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확실한 공간에 있는 거라. 그래서 녹음실에서는 이제 우리 공간에 제일 적합한 심벌과 서스테인을 갖고 있는 그런 심벌들을 피치와 서스테인을 갖고 있는 심벌을 사용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래서 드러머들이 이제 갖고 오지. 개인 심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깨진 걸 꺼내서 걸어놓는단 말이야. 왜냐면 명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랬거든. 개인 심벌 쓴다고 심벌 가방에 뭘 잔뜩 넣어갖고 왔는데 다 깨진 걸 꺼내서 걸어놓더라고. 게임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나는 왜 얘가 이게 깨진 거가 사용하는 의도가 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돈이 없어서 깨진 건데 못 사서 그렇지만 개인 심벌은 쓰고 싶고 그런 거란 얘기죠. 고집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고집 때문에 한두 번 패고 싶었던 적이 왔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럼 녹음을 할 때 누군가 심벌이나 개인 악기를 갖고 온다. 그럼 일단 긴장이 되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그러니까 처음 가는 녹음실 때 일부 녹음실에 대한 불신도 불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드럼 같은 악기는 워낙 계속 손을 여러 사람이 타다 보면 겉은 멀쩡해도 뭔가 소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일차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우리 프리셋이 있잖아요. 뭐 심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구축이 돼 있는데 사실 또 의외로 또 그게 애초에 그러니까 구축 자체가 안 돼 있는 녹음실도 있으니까. 그렇죠. 엉망한 게도 많죠. 드러머가 자기가 가장 많이 썼던 셋업이나 이런 게 가장 편하니까요. 네. 연주하기 편한 게 또 사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연주하기 편한. 톤 메이킹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일단 드러머가 연주를 편하게 하고 익숙하게 해줘야 리듬이 좋게 나오고 그 좋은 그루브에서 또 다시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드럼을 연주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드럼 패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연주가 되는 건 하이햇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이제 똑같은 걸 해도 뭐 한 100원, 200원 하는데 얘는 10원, 20원 그렇죠. 이렇게 쳐야 그게 그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건데 그런 거 이제 1,000원, 2,000원 그렇죠. 여기까지 10원, 20원, 30원, 40원. 2,000원, 3,000원 자 여기까지. 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이햇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구매를 하실 때 고른다. 그러면은 뭐 어떤 색깔을? 일단 노란색. 저는 그러니까 심벌을 고를 때는 일단 세트로 많이 이렇게 이 전체 심벌들의 조화는 저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벌을 고를 때는 제일 처음 고르는 건 사실 라이드예요. 라이드요. 네. 라이드가 정해졌으면 그 라이드에 맞는 나머지의 그것들을 그렇죠. 쫓아가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심벌 브랜드마다 다 시리즈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한 시리즈로 가는 거를 저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시리즈를 조합을 약간은 해놓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래쉬나 라이드는 약간 다크하게 가고요. 하이햇은 약간 브라이트하게. 브라이트하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현진이도 그때 보니까 그 서태지 밴드 심벌이 무지하게 많았잖아. 선정 기준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심벌을 고를 때 항상 하이햇하고 라이드 먼저 고르고 거기에 크래쉬를 좀 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단단한데 울림 있는 라이드, 좀 큰 걸로.
그리고 하이햇 같은 경우는 저는 상훈이 형하고 약간 반대로 저는 오픈하는 주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이햇이 너무 브라이트해버리면 하이햇만 너무 들려서 그 살짝 너무 싸. 이 소리만 리듬 쿵빡 다 없어지고 이 소리만 들려서 저 같은 경우는 하이햇도 그렇게. 하이햇도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다크한. 그래서 하이의 바타 마이킹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형. 뭐 현지도 그렇지만 스네어보다 하이햇이 더 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 그래갖고 진짜 연주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뭐 한다 그러죠. 밖에선 사람들이 진짜 괴로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음반 작업할 때도 보면은 그 하이햇 때문에 나머지 악기들을 도대체 나머지 통들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이건 마이킹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연주자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팁 같은 걸 혹시 전달? 사실 그렇게 연주의 다이나믹을 스스로 바꾸는 거는 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왔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루브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네.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 하이햇을 많이 올리면 돼. 많이 올리는. 널바나의 데이브 그롤처럼 데이브 그롤 하이햇 여기 있잖아요. 예. 스네어 여기 있고 아무리 세게 쳐도 스네어 마이크에 하이햇은 많이 안 들어요. 차라리 오버헤드에 더 많이 들어가죠. 그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조금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한번 하이햇을 올려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치던 하이햇을 이렇게 올리면은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올려볼 수 있겠니? 라고 사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서포트 해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생각을 좀 많이 해서요. 사실은 이 하이햇과 스네어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준을 앨범으로 들어요. 앨범에서 하이햇이 오픈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스네어보다 소리가 커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앨범에서 듣는 클로즈와 하이햇의 밸런스를 실제적으로 낼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느낌 가는 대로. 사실 그 플레이 하는 것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악의 본질과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그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케니 아로노프의 경우에는 셋업이 좀 특이한데요. 킥 스네어를 두고 여기에 12인치, 여기 10인치, 그리고 여기 14인치, 16인치가 있고요. 하이햇을 여기다 둬요. 그건 이제 케니 아로노프의 이제 음악적 특성과 그 사람의 펀치와 이 엄청난 파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햇이 이렇게 손이 클로즈로 돼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예, 이게 오픈이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리고 스네어와 하이햇도 멀어지고 스네어는 마이킹 이렇게 되고 하이햇은 마이킹으로 반대쪽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멀어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런 식의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요즘에 사실 그 하이햇을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놓잖아요. 네. 이쪽 하이햇 놓고 이쪽 하이햇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속주를 한다거나 그럴 때 별로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이햇 그 밸런스의 고민 때문에 예전에 저기 승철이 형 공연을 할 때 하이햇을 2개를 썼는데요. 똑같은 하이햇을 2개를 하나는 이쪽에 두고 하나는 이쪽에 두는데 얘는 뭐냐면 오픈 고정이에요. 그렇죠. 철 하는 거는 시끄러운 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아예 마이킹을 따로 해서 얘 밸런스를 따로 잡고 얘는 요거 위주로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얘는 계속 딱 그 풀러놓은 그걸로 고정을 딱 시키는 거니까 얘는 아무리 쳐도 항상 똑같은 오픈 그 서스테인과 이런 게 소리가 나고요. 얘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고 그때 사실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 엔지니어들은 녹음 엔지니어도 그렇고 뭐 그 라이브 엔지니어도 그렇고 그 스네어와 하이햇 그거 스트레스를 좀 꽤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탐에 심벌 들어오는 거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받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름 있으시네요. 플레이어를 위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되게 중요하죠. 모니터.
잘 키운 인이어 열 맺지 안 부럽다라는 주의예요. 대부분의 드러머들은 일단 클릭. 클릭. 2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지 않나?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되게 커요. 인이어를 싫어하잖아. 우주에서 혼자 지금 공연장에서 나가고 있는 소리와 좀 비슷하게 저는 모니터링하는 제가 플레이하는 게 객석까지 어떤 뉘앙스로 전달되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네. 담배 한 대. 근데 뭐 알찬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니?